자, 요번 문제는 12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11번이네요. 11번 건너뛰어가지고 11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양반 가문의 분재기의 일부분이다. 자, 밑줄 가와 유상 상속 간행이 확산되었던 시기에 나타난 신족제의 변화 내용을 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형상을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보면 부안김씨 우반 고문서인데, 부안김씨 우반이라는 그 뭐냐면 그 집안에 이제 뭐냐면 분재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분재기라는 것은 그 재물을 나누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부안김씨 우반의 고문서는 부안김씨의 집안과 관련된 문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몇 세기 때 만들어진 문서냐면 16세기 때 만들어진 문서예요. 근데 16세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 이제 군분상 속에서 그 당시 이제 적장자, 상속, 우대 상속이 넘어가는 그 가도기적 어떤 시기거든요. 예, 16세기가. 그래서 16세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집안 내에서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주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그랬던 건데 16세기를 이제 가도를 거쳐서 17세기 이후부터는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제 적장자 단독 상속 그리고 여자들은 상속에서 제외시키거나 좀 약간만 나눠주는 그런 이제 내용 그 상속 제도가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 생전에 봉양에 도리가 없고 죽은 뒤에 제사를 행하는 예의가 없는데 어찌 농사지을 땅과 사람을 남자들만 나눠주겠는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게 잠깐 표가 잘못됐는데 요게 뒤까지예요. 예, 요게 이 뒤에까지 써야지 이제 의미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농사지을 땅을 3분의 1 정도 분급해야 되는데 모든 상대장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다. 그래서 여자도 나눠주긴 했는데 아예 안 나눠주는 거 아니고 아마 이거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한테 주는 보다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준다, 적게 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똑같이 나눠줬는데 적게 주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남녀 군분 상속에서 적장자 우대 상속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독인 16세기 때 이제 상속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16세기, 물론 16세기는 조선 전기 때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신족제도의 변화 내용을 써라. 그래서 신족제도 변화 내용은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 때 내용을 썼겠죠.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요쪽으로 넘어갈 때 신족제도 변화를 보면 일단 예전에는 모계와 부계 등 다 똑같이 봤어요. 쌍계제 혈통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법 중시의 부계 중심으로 가족제도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구체적인 사회 형상 일단 이때 들어오면서 이제 적장자가 많이 받으니까 제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장사가 적장자가 제사를 지내겠죠. 그 다음에 적장자가 없다. 적자가 없다. 그러면 예전엔 서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제를 읽기는데 이게 적자 서자가 이제 명확히 구분하게 되니까 조선후기 때문은 서자는 배제한 채 자기 친족 중에 일부를 양자로 들어서 읽게 해요. 얘는 이제 서자는 아들이 아니야,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부계든 모계든 동시에 이제 하는 족보를 만들었죠. 만성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부계만 강조하고 모계와 척에는 배제시켰죠. 그리고 또 난기 여가원이 이제 뭐냐면 가속화되면서 양반들은 대개 보면 이제 여자만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성이 되죠. 동성청. 예. 그리고 개인이 문중이나 어떤 친족 집단이 일원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양남에 신분제가 분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살림들이 자신의 어떤 것을 이제 그 사실 신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중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통해서 강화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그 변화상은 종전에 이제 형식적으로만 이제 어, 알려졌던
이런 성리학적 가치 질서가 16세기는 가도길 거쳐서 양날을 거쳐서 이제 정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리학적 가치 질서가 이제 정착되면서 이런 이제 상속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의 변화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있고 11세기도 이제 마찬가지야. 조선시대 주자간의 질서가 처음부터 받아들인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양난을 거치면서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속제도와 가족제도 간행을 쓰시오. 그래서 상속제도는 아까 이제 그 군분 상속에서 적장자 우대 상속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자만 준 건 아니에요. 적장자만 준 게 아니라 적장자를 더 몰아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제도 간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제사를 돌아서 했죠.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적장자가 많이 왔으니까 장자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난기여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기에 가동에 거쳐서 17세기 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예전에는 성리학적 가치 질서는 정치적 어떤 윤리로밖에 안 됐는데 이때부터는 양나라 이후에는 이제 사회 질서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게 이 표가 이제 이렇게 정리됐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세기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가족제도의 변화 이걸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상강 행실도에 있는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중국부터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고금의 정적에 실려 있는 걸 모아서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자 출신 연려가 탁월해서 그 탁월하여 서술할 만한 한자가 각각 100명을 얻어서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허용하고 뒤에서 사실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죠.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 대해 사실을 이제 적겠다. 이건 이제 상강행실도죠. 상강행실도. 예. 그래서 행실도를 상강행실도 내 행실도라는 걸 그림과 함께 상강에 대한 구체 예문을 이제 적는 거잖아요. 예, 글자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종시대 때 백성들 교화할 목적으로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 상강행실도 이 서문 내용인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게.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책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팔도지지는 이제 성종 8년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전에 세조가 즉위하고 나서 양성지에게 이런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것을 만들고 그 지도를 그릴 걸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편찬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세조가 죽고 나서 1478년에 양성지가 그다음에 팔도지 이지를 성종에 바쳤다. 그래서 팔도지는 세조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편찬 사업을 했고 요때 성종 때 만들어진 그 인문지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조 올해에는 신숙주나 그 당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왕명을 받아서 올해나 예법의 절차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예식인데 길래, 가래, 빌래, 빈내, 군내, 흉내 이런 것들의 이제 것들이죠. 요걸 그린 건데 그 기록한 건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국조오대이야. 국조오대이. 그래서 이 국조오대는 세종 때 만든 그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만 요거는 이제 언제 세종 때 확립됐냐면 이것도 성종 때 세조를 거쳐서 성종 때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세종 때 그게 무슨 책이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홍무예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 그 모방에서 뭐 두시 통전인가? 뭐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이걸 더 발전시킨 국조의회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한 통에 보면 국조의회를 세종 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틀려요. 이거 성종 때 만들어진 거야. 예. 틀린 내용이고. 그다음 홍해강릭, 또인데, 정확한 명칭 풀네임은 홍해강릭 역대국 지도예요.
이거는 1402년에 태종 때 만들어졌어. 태종 때.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에서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현존하고 있는. 그래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원본 자체가 지금 일본에 가 있죠. 일본에. 예. 그래서 여기 홍리강리 역대국 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지도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그 중국도 크게 그려놨지만 한국도 크게 그려놨어. 그래서 종전에 그 뒤에 이제 16세기 때 지도에 보면 그 중국은 이따만하게 그렸고 한국은 요거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일본은 여기 꽃다같이 생겼고 그렇지만 한국을 나누는데 중국의 비교는 나고 물론 중국이 더 크지만 그래도 나는데는 이제 약간 더 크게 그렸다. 그래서 나는 자주적인 어떤 지리관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데 홍리 강릭 역대국 지도는 요거 예전에 한번 지리과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익, 강립, 역대국 지조. 주에서 홍익, 강립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 꼭 외워두시고 제목 정도만 책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 명칭 쓰라고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국조운에도 나오겠죠. 예, 그냥 명칭 정도. 팔도지지는 뭐 나올까? 하여튼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나올 때 정답 외에도 이 오답이 있잖아요. 오답도 외워두세요. 언젠가 뭔가 어떤 형식으로 나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앞에서 얘기한 유황수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원래 이제 유황소를 이제 그 유황수 복립운동을 통해서 성종 때 상인들 거기를 장악해서 이제 지방 자치를 좀 하고 지방의 민들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오히려 유황수가 복립시켜 놨더니 거기 이제 그 누구야? 홍고파들이 유황수를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경제에서 유황수에 한 수탁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에 반발해서 이제 차원으로 이제 또 대신 항약 보급 운동이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항약 보급 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항약 보급 운동. 그래서 유황수하고 그 밑에 이제 항약 보급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유황수하고 항약은 조선 초기 때는 모르겠지만 조선 중기 때 가면 결합이 되죠. 예전에 했죠. 유황수에서 나중에 사림들이 어, 정권 장악하면서 한약을 뭐냐면 하고 거기에서 항해를 이제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황소에서 항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항청이라고 조선 후기 때 부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황소 어, 항약, 항청, 항해는 이제 조선 중후기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같이 이제 연결돼 갖고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황소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김한국 관련되는 항약 보급 운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황소 보급 운동, 뭐 항약 보급 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이게 실패하니까 그 대안으로서 항약 보급 운동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더니 얘가 삐소리 내가지고 안 되는데 요거는 다른 거니까 한번 또 할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앞에 첫 번째 알려드렸죠? 두 번째. 그래서 요번 강의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만 얘기해 주세요. 두 번만. 하나를 못했기 때문에. 고가 김종직이 아뢰기를 고려태조는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바르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게 하였으므로 간사한 아전이 저절로 없어졌는데 500년간 풍화를 유지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 시의 난이 일어난 후에 LK 벌바가 혁파되자 간악한 아전들이 불의를 자행하여서 건국한 지 100년도 못 되어 풍속이 쇠퇴해졌습니다. 열집이 사는 마을에도 반드시 충신이 있다고 하는데 한 고을이 아무리 작다고 하나 어찌 착한 선비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LKL어를 설립하여 향풍을 규찰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나 김한국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에 그 도의 인심과 풍속을 보니 매우 퇴폐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풍속을 변화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므로 신이 그 지극한 의도를 본받아 완악한 풍속을 변혁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그 방법을 생각해보니 옛사람의 책 중에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택하여 거기에 언해를 붙여 도내에 반포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어휘가 비록 억성리대전 성리대전에 실려 있으나 주해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곧 그 언해를 상세하게 만들어 사람마다 보는 즉시 이해하게 하고 정속정속 역시 언자언자로 번역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중종실록.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황소가 이렇게 있는데 유황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서 이시의 난이 일어난 후에 혁파됐죠. 예. 그 전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유황소를 혁파하고 나서 뒤에 이제 살인들이 등장하니까 그 당시 살인들이 이제 항촌사회에서 홍구파 세력들 이제 뭐냐면 세력학들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항촌민들 자기 밑으로 들어오기 뭐냐면 여기 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황소 없어진 유황소를 다시 복립을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유황소 복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성종 때 했거든요. 야, 이게 이제 기억의 이제 유황소고요. 근데 기껏 유황소를 복립시켰더니 누가 차지했죠? 예, 훈구파들이 차지했죠. 그래서 경기에서 유황소 수탈 구조를 그 뭐냐면 그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살인은 사마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독자적으로 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기구의 명칭은 유황소. 이들 다시 성립하고자 한 정치세력 의도. 이건 사림세력이죠. 이게 실패하게 된 이유를 서술할 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훈촉기획이 장악되면서 지방 통제 수단을 오히려 역이동하였다는 거. 예. 그리고 수령이 장악해서 간주도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지세력들의 자치적 지위를 하락하고 있다. 이때 이제 수령이 장악했다는 거는 훈촉 세력들이 장악했다는 수령이 그 당시 훈촉 세력 연결돼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한국의 이제 상수야. 앞에 양처럼 김한국이 경상도 이제 관찰사 가서 한번 여기 이제 그 항약을 그 항약이라는 건 여시한약이죠. 엄밀히 말하면 여시한약이 아니고 주자증손 여시한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이 여시한약은 원래 중국의 송나라 때 여대균인가? 하여튼 여대균 형제 등이 만든 항약이야. 그래서 항촌의 어떤 약속을 이제 만들었는데 주자가 이걸 보고 나서 여기에다가 주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주자 증선 여시한약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이 여시한약보다는 요 주자 증선 여시한약을 들어온 거야. 예, 근데 보통 그냥 여시한약 여시할 때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 본래 오리지널 여시안약이 아니라 주자증손 여시안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여시안약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통칭해서 그냥 주자증손 유시안약과 원래 오리지널 여시안약 구별하지 않고 그냥 여시안약 하면 그때 당시에 주자증손 여시안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하여튼 이 김한국이 그 여시안약을 뭐냐 언해를 내가지고 한번 자기가 관찰 썼을 때 이제 지방민들에게 널리 보급했어요. 근데 나한테 성과가 있었나 봐. 그래서 중앙에 올라오면서 이걸 이제 전국 차원에서 보급하자. 그래서 이제 있던 거죠. 그걸 왜 했냐? 그다음 유황소가 이제 독립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제 항약 보급 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헌의 명칭은 여시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쓰라고 하면 주자중손 여시하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사료 원문에 저 여시한양 있으니까 여시한양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가와 나의 주장을 내세운 정치 세력이 추구한 목적을 쓰셔. 자, 일단 여기 김종식이나 김한국이나 다 살인파들이죠. 살인파들이 내세운 이제 목적이 뭐냐? 여기를 통해서 항촌사의 관계를 이제 사회관계를 재정비해서 항촌 안정시키려고 했고 지방 사람들이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고 했다. 홍구파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시안약 관련된 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항약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꼼꼼히 봐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풀었죠?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15번 문제는 뭐냐? 이거 넘어가네. 네. 이 15번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때 그 뭐냐면, 상강행실도와 그 다음에 고려사조던 역사책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강행실도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고려사 저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한문사조는 되게 어려워.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요거는 잠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읽어볼게요. 요거 사료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실 때 우리 역사에 가세 가보시면 그 사료가 있어요, 따로. 그래갖고 그 사료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 우리 역사에 나온 상강익실도와 고유사 저조 사료들 서문 관련된 내용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동방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여 효자 충신 연료로 타견타견하여 기술할 만한 사람 각 110명을 뽑아 득 앞에는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했으며 아울러 시시를 함께 써놓았다. 효자는 곧 삼가며 태종 문항제가 하사한 효순사실의 시를 아울러 신의 고조 신부부 권부가 지은 효행록 가운데 있는 명유 이재현의 찬찬을 그 나머지는 곧 보신으로 하여금 나누어 짓도록 하였으며 충신과 연려의 시시도 역시 문신들로 하여금 나누어 지어서 마무리하여 삼강행실도란 이름을 하사하고 주자소로 하여금 발간하도록 하여 영구히 전하게 하였다. 나 돌아보건대 일찍이 선왕의 뜻을 받들어 감히 황루함으로 고사하지 못하고 신민년 가을에야 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또 세교에 관계되는 사적들과 긍식으로 삼을 만한 제도를 모아서 번잡한 것은 깎아 간략하게 하고 연년을 표시해 사건을 서술하여 이로써 고열고열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475년 32왕 왕의 일이 남김없이 포괄되고 상세한 내용과 간략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사가의 체제가 비로소 간략하게나마 갖추어진 듯합니다. 비록 문사가 비로하고 속되어 기술한 체계가 정교하지는 않지만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징계함에 있어 치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략, 찬술한 고려사전력 35권을 삼가전전을 붙여 올리오니 지극히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신종서 등은 진실로 환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삼가 아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에 들어갈 문헌은 상강행실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기획의 편찬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뭐, 백성대 유교 윤리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또는 유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앞에 하는 국조 5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국가 질서 예법 관련된 내용인데 반해서 요거는 이제 백성들 교화를 목적으로 쓴 거야. 세종대왕께서. 예. 그냥 상강객실 또는 여러분들한테 딱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텍스트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는 텍스트가 한문이야. 그림만 보고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교화의 한계가 느낀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쉽고 전달하기 쉬운 쓸 수 있는 글을 만들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훈민정음도 여러 가지 이제 창제 배경이 있겠지만 백성들 교화시키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상강일실도도 언해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언해본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뭐가 관련 고조사 저조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고조사 저조를 이제 저술하고 나서 그 당시 그 여기를 주도했던 그 뭐냐면 누구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이 그걸 이제 뭐냐면 그 목차 그 구성 내용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그 썼던 그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이걸 이제 왕에게 바친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요사조의 그 서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김종서죠? 예. 김종서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김종서가 대표돼갖고 서문 내용을 적고 여기에서 왕에게 바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서나 뭐 어떤 책이 나올 때는 서문이 나와. 서문.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서문 내용은 앞에서 이제 우리 역사넷에 가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고조사 저도도 있고 또 그 앞에 쌍벽에 있는 고조사도 나오죠. 먼저 만든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조사죠. 예. 고조사는 여러분들 무슨 채로 만들었어요? 기전체로 만들었어. 인물 중심의 역사야. 그 원사를 모방을 해서 그 뭐냐면 기전체 양식으로 이제 모방을 했다, 썼다 이렇게 봤는데 고려사는 주로 이제 국왕 중심의 어떤 역사를 이제 했는데 뒤에 이 고려사를 후속판이 고려사 저조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고려사 저조가 고려사하고 좀 약간 다른데 보통 고려사 저조라고 하면 저조가 이제 고려사를 요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고려사가 있겠죠. 예. 그래서 고려사 내용을 요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요약한 것이 아닌 부분이 되게 많아. 왜냐면
고요사에 없는 내용이 고요사 전후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고요사는 짤막하게 적어놓은 것을 고요사 전후는 더 뭐냐면 심층적으로 적어놨고. 그래서 이 요약본이 이 앞에 있는 이 고요사가 아니라 어, 뒤에 이제 쭉 앞으면 이 정도전 있죠. 정도전이 많은 고조사, 그러면 고조국사를 요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없지만 왜냐면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요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고조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신권 중심, 신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조사 저조는 또 마찬가지로 왕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신하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조사가 이 기전체인데 반해서 그 당시 고려사 조도는 뭐다? 편년체요. 예.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서문 내용에도 그 내용을 이제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그 번잡한 걸 깎아 간략하게 하고 연을 표시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사건을 서술했다. 연을 표시해서 사건을 서술했다.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썼기 때문에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 서술 방식이다.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다. 요게 여기 있잖아요. 연을 표시해서 했다. 그래서 요거 해석하신 분 거의 없을 것 같고 눈치껏 요거 정도는 약간 눈에 띄잖아. 요거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가고 기전체나 이 편년체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눈치가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한문을 이거 오픈도 없이 이거 어떻게 다 보겠어요. 조선시대 때 그 쓰여진 문헌은 양반이 쓴 문헌은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가 없어. 예. 그래갖고 진짜 정통적으로 그것만 공부하신 분 아니면 이걸 오편 없이 본다는 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그래서 한글 그 사료를 눈에 발려놓고 한문 사료 중에 눈에 띄는 글자들 있죠. 해독할 수 있는 글자를 연결시키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글 사료 많이 놔주세요. 어차피 한문을 공부해도 이 정도 완전히 해석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시성비 있는 공부 같아. 한글 사료를 눈에 발려두고 나서 배경 지식 깔고 어떻게든 요 구절 속에 그냥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답을 쓰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한문 공부도 이제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조선시대 사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해요. 이걸 뭐 직통으로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겠다? 여러분들 그 인고 때려치고 그것만 공부해야 돼. 일단. 예. 자, 하여튼 그 디귿에 들어갈 문헌은 이제 뭐냐면 고요사 저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의 편찬의 특징은 니은을 참고해 쓰시오.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고려사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고려사는 기전체에 반해서 요거는 편년체다. 요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료와 관련된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나와 관련된 사학사. 요거 제가 이제 요거는 구특강이 있어요. 구특강에 보면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요거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는 기본서 내용, 뭐 한국통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민한국사 내용은 좀 약간 부실해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사학사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적어 놓은 것도 사학사 관련 거기 뭐야 한국사 특강에 사학사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갖고 쭉 했고, 그다음 한국인의 역사 인식인가 그런 내용들 좀 찾아서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읽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읽으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제 읽질 못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사회질서의 변화 부분을 볼게요. 자, 이제 조선의 사회질서인데, 요거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냈거든요. 예. 그래갖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조선 후기 때 울산 지방의 신분별 구변의 인구 구성의 실상이다. 자, 이와 같은 신분 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 주된 계층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의할 것은 요거 약간 이제 표가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게 양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의 개념이 아니에요. 양반의 개념이. 이게 이제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양반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때는 양천제가 법제적으로 이제 쭉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 정부는 그다음 반상제 신분 구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간행 쪽 이게 반상제라고 해도 양반이 상민이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통한 것뿐이지 국가 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호적 조사나 그런 거 할 때는 다 양천제야.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고 그 양인 중에서도 이제 직역이 있는 호와 직역이 없는 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직역이 있는 호들이 있어요. 직역이 있는 호들.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양반호라는 게 있어요. 양반호.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직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 상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나누는 이제 분류는 요 직역이 있는 양반호를 따로 빼고 요 중에 직역에 있는 양반 외에 나머지 직역과 상민을 붙여서 이렇게 상민을 하고 천민은 이렇게 이제 읽는 이런 식으로 나눈 거야 노비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양반이 이만큼 60% 성장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직역 중에 양반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직역 중에 양반호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뭐냐 관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한 중인 계층 있죠? 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요런 것 아빠 유아코야 유아코. 음. 특히 이제 조선후기에 들어가면 유아코의 비중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반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아코들이 많아. 근데 이 유아코라는 게 꼭 양반은 아니야. 사회적 양반은. 사회적 양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유아코 중에 상당수는 양반이 아님에도 그 뭐냐면 유아코의 이제 유아의 이제 어떤 호칭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반이 늘어났다는 거는 보면 여기 직역 중에 양반호에 들어간 특히 이제 유아코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지 이 자체가 사회적 신분의 양반으로서 많은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신분은 국가 권력 파악을 안 했어요. 이건 어차피 그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신분의 양반은 60%가 아니라 많아봤자 10% 정도다 이렇게 뭔가 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렇고 노비의 수가 감축된 건 맞죠. 이건 호구 속에 있는 거니까 노비인데 이 노비들이 상민화되고 아마 이제 이 상민 중에 상당수가 이제 또 양반호에 있는 그 뭐야 이제 유학호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신분 구조가 가져온 주된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어떤 계층? 분홍이죠, 분홍. 분홍. 이 분홍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 몰료 유학호에서 유학이란 그 것을 많이 따서 유학이란 이제 지위를 따서 유학호에 편입시키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양반호에 편입됐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들이 꼭 양반은 아니다. 사회적 양반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는 앞에서 말한 유학호 직역 중에 유학호의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유학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면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 때는 어디를 이제 강화시킬 거예요. 상민을 강화시키는 과정에 노비가 상민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비를 많이 풀어주고 아까 전에 그 이단 중에 또 하나가 노비 종국법을 실시해서 아버지가 노비면 이제 양인이 되는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분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 직역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가 296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전 설명을 건너뛰는데 요 부분을 유학호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음 이제 표는 1790년 경북 의성 지역의 신분별 농지 그 소유에 관한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사회 형상의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말하면 이건 호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양반으로 해서 곧바로 사회적 양반은 아니고 여기는 직역이다. 직역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회적 양반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상층 양민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양반호나 평민호나 천민호나 이게 이제 그 뭐야
가지고 있는 토지의 수가 신분에 따라 비례하지 않죠. 예, 요거 쫙 보시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뭐 신분이 높다고 해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토지를 적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럼 요게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뒤에 4번 토지 소유와 신분의 어떤 연관성이 강화됐다. 상관없게 된 거예요. 점점 뭐냐면 필요 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나오죠. 예. 점점 일결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천민의 호가 더 많죠. 천민이 가지는 호가. 그래서 요건 답이 금방 나와요. 4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당시 서울의 성장, 관련되는 서울과 중인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서울이나 중인들이 그 나름대로 자신의 역사서를 이제 많이 편찬했어. 자기 계층의 역사서. 그래서 그 계층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양반이었는데 쫓겨나서 이렇게 중인 신분이 되고 차별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 우리가 지배층인데 이렇게 뭐냐면 핍박받아서 그런 양반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높은 신분 올라갔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 있죠 신분 상승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서 편찬에 이제 뭐냐면 그 목적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분지의 변동 상승과 상승 속에 변동 속에 중인 계층의 정체성이니까 신분 상승. 네, 정체성이라는 건 자신도 예전에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지배층이었다. 그리고 이런 떨어지는 그 뭐냐면 신분을 다시 그냥 노력을 통해서 상승시켰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이걸 조선 후기 신분 사회적 변동 현상 관련되니까 신분 상승 운동과 또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각각 중인들이 어떤 역사책을 썼는가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제 생각에 또 나올 것 같아. 그때 이제 중인 계층들이 썼던 역사책을 쭉 보면 요 예문도 외워두세요. 예문 자체에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조의종의 호산위기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건 호산위기는 특이한 행적을 남긴 기술적 중인들이 비롯한 위양인들, 위양인들하는 건 위양 문학을 읽었던 중인이나 서울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이진용의 영조기감이 있고. 달성 정사 이게 아마 이제 그 모임인 것 같아. 거기에서 규사가 있어. 그러면 연조기감은 이제 뭐와 관련된 역사냐? 향리 역사야. 향리. 예. 향리도 원래는 이제 이들도 신분을 볼 수 있자.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수영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수영대 허가를 안 해주죠. 과거 시험 볼 때. 그다음 달서 정사의 규사는 자 이거는 이제 서울의 역사야. 규라는 것은 해바라기죠. 자,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는 이제 하늘을 보고 이제 태양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해바라기 자체가 말 자체가 그래가지고 해바라기가 이제 근데 한 여기 태양이랑 보면 어 왕이죠. 그래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고 왔다 갔다 이제 고개를 숙인 것처럼 우리도 왕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왕 밑에 우리도 착실한 신하다. 그래서 우리를 좀 차별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울과 관련된 역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향리,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텐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거 04년도에 제가 시험 봤었거든요. 이때 합격했는데 이때 이 문제를 보고 고민했어. 야, 분명히 서울과 향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쓸까? 2점짜리 문제니까 그냥 향리 쓰거나 서울 썼으면 1점이 되겠죠. 모를 때요, 저도.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2점을 다 맞아야 되지 않냐? 한번 도박을 걸자 해서 이걸 서울 쓰고 향리 썼는데 날라갔어. 그래서 그때 차라리 향리 쓰거나 서울 쓰거나 그냥 1점만 맞으면 욕심을 좀 버리고 그랬으면 1점을 이제 뭐냐면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연조기감이라든지 규사라든지 호상외기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인들 역사서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중인들이 이제 그 밑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중인한다. 아, 이건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할게요. 서울들 있죠. 서울들이 문과하고 무과 시험을 이제 점점 보게 되고, 서울 공국부가 폐지되는, 그리고 철종대 신익통공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 가정들, 서울들의 어떤 신분 해방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역사를 따로 제가 자료를 예전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또 이제 그 밑에 링크에다 달아놓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자, 조선후기 때 인구 동향이 나타난 것이다. 17세기 비해서 18세기 때 인구 변화의 주요 원인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자, 보통 이제 인구라는 것은 사회적 요인하고 자연적 요인이 이제 결합돼 갖고 한 거죠. 자연적 요인은 출생자하고 사망자 뺀 수겠죠. 예, 사망자에서 출생자도 뺀 수겠죠. 사망자에서 아닌가? 맞아. 총 인구 중에 출생자들 플러스하고 사망자들 마이너스한 그 수가 이제 뭐냐면 그 자연적 인구고 그에 비해 사회적인 어떤 인구 증가는 이거죠. 국가 권력이 제대로 파악되냐 못하냐. 그 나라가 혼란하고 그냥 지방 분권이고 장악력이 약할 때는 뭐냐면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고 그다음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나라가 평온하고 할 때는 인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합쳐갖고 이제 뭐냐 인구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17세기에 비해서 18세기 인구 변화 높은 거는 뭐냐? 요거는 제 생각에 볼 때는 이제 여기 보면 그 자연적 인구 증가는 아닌 것 같아. 뭐 출산율이 이제 많아지고 사망률이 이게 뭐냐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정근대 시대 때는 출생률 사망률 다 높았어요. 다사 구조잖아요. 예. 그런 거보다는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볼 때는 지금 여기 사회적 인구 증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나름대로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췄던 그런 것들과 연결됐다. 그래서 3번이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력을 강화되어 인구 조사를 철저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머지 답이 좀 맞지가 않아. 건전하게 정치가 운영되어 유민이 없었다. 17세기도 18세기 들어가면 이게 유민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유민은 맨날 있었던 거고 요때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단히 이제 좀 여기 보면 소빙하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가뭄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민도 많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출산 장려도 신생아 출산이 증가되었다. 요 표를 보고는 뭐 알 수는 없죠, 이게. 그리고 출산 장려는 항상 있었던 거야. 왜냐면 고대 시대 때는 정근대 시대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개, 돼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 예. 이렇게 그 체제를 유지하거나 그 지배층의 어떤 신분권하기 위해서 개돼지 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가 꼭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인구 증가의 변수라고 할 수 없어요. 항상 상수야. 근데 여기에서 말한 거는 17, 18세기니까 요건 당연히 플러스 있는 거고 디폴트 값이 있는데 여기 외에 요 시기 때 특징적인 것들 변수를 물어본 거니까 제 생각에 요건 아닌 것 같고 자 전염병이 돌지 않아 인구 증가가 숨졌다. 그것도 맞지 않을 때. 왜냐하면 위생이 상당히 안 좋았던 정근대 시대 때는 매년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것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격감되는 그 원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증가하고 이제 이렇게 안 되고 제 생각에 여기 나오는 3번 관련된다. 행정력이 강화돼서 인구 증사 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호패법이라든지 오가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되면서 뭐냐면 인구 파악이 적절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볼 때 저는 답이 3번이라고 생각해서 3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1, 2, 4번은 그때 당시하고는 좀 약간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유민이 많았고 요거는 항상 상수고 변수가 아니죠. 요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염병이 돌지 않았던 건 정근대 시대 때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죠. 예.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18세기, 19세기 때 조선의 항조사에 나타난 형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공동납 형상은 맞죠.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간결사상, 예. 간결사상은 여러분들이 비기유죠. 앞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해주는 예언서 같은 거. 대표적인 간결사상으로서 이제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감론 같은 거 있죠. 정감론. 이것도 좀 다 아시겠죠? 정감론. 예. 그래서 정감록이 있는데 정감록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집성한 참에서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시왕조가 망하고 전시왕조가 등장할 거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임진왜란도 있고 병자호란도 예언하고 어떤 6.25 전쟁도 예언하고 예전에 어릴 때 그거 보고 놀랬어. 이게 진짜 예언서인 줄 알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후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첨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거 대단하다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정감론 관련된 내용이 그 당시 했고 정감론을 매개로 해서 뭐 반란도 좀 일어났죠. 홍경래 난도 정감론을 내고 이제 일으킨 반란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족부락의 이제 증가, 이 동성촌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동성촌. 이 양반들이 이제 동성촌을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이성 자코촌이었어. 그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난기 여가원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여자 지역 가다 보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그 자식도 다 남자 서울 따니까 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 자코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동성호는 이제 여자가 이제 시집오죠. 친형제도가 이제 되면서 여자들만 이제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 성이잖아. 그러니까 동성촌이 되는 거죠. 이게 조선후기 양반들 이제 그 사는 마을에 많이 드러나는 그 동종부락이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동종부락을 바탕으로 문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또 권위를 감시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사족의 한 건강은 아니죠. 이거는 사족에 올려 이제 몰락했죠. 18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요거는 시대하고 이제 맞지가 않죠. 답이 4번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밀어놨던 공동납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납은 뭐냐?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 총액지라고 있죠. 그래서 총액지하고 공동납을 약간 헷갈리신 분도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틀린 거예요. 공동납하고 총액지는. 총액지라는 것은 딱 이제 뭐냐면 세금의 지중수 할당량이에요. 징수와 관련된 할당량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냐 징수하는 거죠. 이게 원칙은 상관없고 뭐 기준이 있거든요. 세액을 뭐 얼마나 걷고 뭐 1년에 군필권 1필 걷고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지역 단위로 전국에 이제 뭐냐면 할당을 내갖고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 군총제라든지 예, 군총제는 이제 예전부터 조선 전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국 단위 군총제인데 여기는 지역 사전에 따라서 고려해서 지역 단위 군총제 바뀌었죠. 이 군역법 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총제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전세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촉제, 한국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거 다 뭐 총액제요. 총액제. 예. 근데 공동납은 뭐냐? 이렇게 이제 총액으로 걷다 보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이제 걷게 되잖아요. 예전에 양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하면 양반이나 유학고도 그 뭐냐면 군역 같은 게 면제를 받았죠. 근데 군총제 실시하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그 거드니까 어떻게 돼요? 상관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마을 사람들 신분에 상관없이 평상시에 이제 뭐냐면 이런 총액제에 대비해서 이제 물건을 쌓아도 돈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개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쌀을 집어넣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집어넣거나 돈을 모으거나 개나 뭐 창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비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마을 단위로 갖다 바치는 공동납제예요. 네. 그래서 총액제는 세금을 징수하는 할당량을 개념이고 그게 부과되니까 마을에서 이제 뭐냐면 평상시 이제 쌀이라든지 돈을 비축을 해가지고 뭐 창고라든지 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비축해 갖고 공동을 이제 납부하는 거예요. 예, 납부 방식이에요. 납부 방식. 예. 그래서 총액제는 그 세금 징수 할당량이고 세금 방법이고 징수 방법이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나온 이렇게 납부 방식을 공동납제로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납치는 원래는 마을에서 민간에서 간행적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국가에서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공동납치를 이제 일종의 국가 기구로 국가 제도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역법에서 이정법 같은 거 있죠. 마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잠깐 실시하지 않았지만 동포제라는 게 있죠. 동포제. 그래서 마을 단위로 군포를 내는 그런 제도가 이제 19세기 때 널리 행해졌는데 이걸 흥성대원군 때 잠깐 이제 하려고 했겠죠. 호포제 전에. 그래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못하고 호포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정법이나 동포제 같은 것들 통해서 국가 권력이 민간에 있는 납부 방식을 뭐냐면 직접 국가 권력에 흡수해서 제도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액제하고 이 공동납제는 좀 구분하세요. 총액제는 세금 징수 방법. 그다음 공동납제는 세금 징수에 대응해서 총액제에 대응해서 납부 방법.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가 다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좀 약간 추상적이죠. 문제 자체가 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후기 때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면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되는 가운데 양반수가 급증했고 지위가 향상되었다. 아니죠. 양반수의 급증 맞아요. 이때 양반이라는 것은 사회적 양반이라고 해. 예, 사회적 양반이고 우리가 아까 전 10%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 전기 때는 10%도 안 됐어요. 뭐 2, 3%?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10%.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증가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60%니 70% 이런 거는 아니다. 아까 이건 양반호 중에 뭐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유학의 증가를 의미한 거고 유학이 다 양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양반으로서 한 10%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맞고 자 지위가 향상됐다는 게 지위가 떨어졌죠. 원래 이제 이거는 양반은 이제 양반 지위수 그 양반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양반의 지위의 희소성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개나 소나 이제 거의 10명 중에 한 명이면 예전에 100명 중에 두세 명이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면 그만큼 상대적 지위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명품이 명품인 것은 명품이 많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희소성이 있을 때 명품. 명품이 많아지면 더 이상 명품이 아닌 거죠. 예, 마찬가지로 양반의 희소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만약 양반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양반 중에서도 이제 권력 다툼에 밀려나서 향반이니 잔반이니 그런 게 사람들이 갖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금방 답이 나오죠. 1번이고. 자, 영농기술의 개발과 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이 급증해서 사회병동의 토대를 맞았다. 뭐 이항법이나 경종법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상공호에 있어서 영리성이 제고하고 이른바 도구라고 하는 독점적인 도매상이 나타났죠. 예. 그 매점 매석을 한 독점적 도매상인데 도구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것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신학사상이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학이 창시되면서 농민층 중심으로 현실개혁이 사회운동이 전개했다. 맞죠? 요거는 동학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 후기 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요거 있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배세력이 등장한 순서가 옳은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여기 건문세족 뭐 쭉 있는데 요거는 일단 답을 좀 정해놓고 이제 볼게요. 이건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교과서 수준이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자, 보면 비긋은 뭐냐면 진골이고 신라시대 때. 그 다음에 미은은 호족인데 고려시대 때고. 그 다음에 기흥은 건문세족. 요거는 고려 후기 때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을이 이제 신진사대 보니까 요거는 이제 건문세족 뒤에 이제 남할 여초 시기 때. 남할 여초가 아니죠. 예. 그 여말 선초라고 하죠. 여말 선초. 예. 요기식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니은 살인파 16세기 때 노론들 분당 정치가 이제 그 파괴된 그 시기니까 거의 18세기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형성됐던 건데 답이 이제 여기 맞죠? 2번. 예. 요거는 뭐 문제 자체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끔 쉬울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진짜 쉬워.
뭐 진골제도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놓고. 요즘에 그냥 주는 문제 있잖아. 골프 문제처럼 주는 문제 형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틀려버리면 약간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노로는 예전에 송시와 관련돼서 한번 나왔다. 요거는. 네. 자, 그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임수밀란. 그러니까 이제 철종때죠. 철종 때 이제 진주 밀란을 기해 위해 전국 각주에 이제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박규수의 이제 건의를 받아서 삼정 이정청을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혁안을 이제 뭐냐면 그 제시했는데 이게 삼정 이정청 절목에 나와 있어요. 절목에. 그래서 이때 이제 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정정, 군적, 항곡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 이게 미봉책에 불과했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지지존호제나 이런 걸 개선하지 못하고 주로 눈에 보이는 삼정에는 부세제도 개혁만 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이제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여기 정정과 군정은 이제 미봉책이고 근데 아까쯤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근본적으로 이게 좀 없애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인데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이제 해놨거든요. 자, 정정, 군정, 항공 이렇게 볼게요. 예. 전정. 거짓으로 늘어난 전세의 원통한 징수나 조세를 포탈하는 은결의 조사는 양전을 제외하고는 고칠 도리가 없다. 그런즉 양전은 눈앞에 큰일인데 그 일이 매우 거창할 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거행할 수 없다. 준정.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군안에 오르고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군역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절박한 폐막으로 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는 첨정의 군안에서 빠지는 것을 연한에 따르게 하여 억울하게 징수하는 폐단을 없게 할 것. 처음 가급의 군총을 책정할 때에 읍의 크기와 호호에 많고 적음을 헤아려 사리에 맞도록 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균을 면치 못했다. 해당 가명에서는 마땅히 읍의 크기에 비해 군액이 많은 곳은 군액을 줄여 호는 많고 군액은 적은 읍으로 옮기되 장계로 보고한 뒤 거행하도록 할 것. 할정. 황곡의 폐를 없애는 길은 황곡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앞으로 한자를 거두고 분배하며 이식을 거두는 것 모두를 영구히 혁파할 것. 황곡을 폐지하고 이를 토지에 부과하는 것은 대변통에 관계되는 이만큼 대동사목의 예에 따라 시행할 것. 이정청 등록.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 들어가기 전에 그때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고 그 당시 이제 철종이 칙명을 내리죠. 왕명을. 그래서 이런 이제 상소 그 뭐냐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상소들이 올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응지상소라고 해요. 응지상소. 응지상소. 왕의 교지에 따라서 상소를 올렸다. 근데 요때 이제 왕이 위견을 구하는 구원 작업을 통해서 뭐냐면 한번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한번 위견 상정의 문란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교지도 내렸고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응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소를 다시 할게요. 예. 응지상소라는 건 뭐냐면 말이 꼬였는데 여기 지다는 교지죠. 교지를 내리고 교지에 응해서 올린 상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교지를 내서 의견을 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그 교지를 내서 구원을 하면 상소 내용이 좀 왕을 비판적이라도 그냥 넘어가. 자기 비판했다고 해서 잡아서 막 뭐라고 하면 이게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철종이 이제 그걸 내리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감수해갖고 이제 위견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위견들이 올려졌는데 그중에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삼정은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근데 삼정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운영 과정을 개선하면 그냥 삼정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의견은 삼정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거보다 더 좀 근본적인 거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요게 문제가 이제 지주제와 그다음에 토지 문제
지주제 같은 토지 문제나 신분제 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지주제와 신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이상은 요걸 이제 뭐냐면 삼정의 문란을 개선할 수 없다. 좀 더 구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 부류로 이게 나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배층의 선택이 어떻게 됐냐? 일단 요기에 초점 맞췄죠. 삼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운영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제됐던 정정과 군정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앞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상점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자체를 폐지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한 기결이라고 해. 파한 기결. 예. 그래서 한국을 폐지하고 한국에서 거둔 이제 세금 있잖아요. 일종의 이자 같은 거 이제 중앙에 올라가는 그 세금 있죠. 해독법에 의해서 요거는 뭐냐면 그 토지에 부과하는 거야. 한국에서 얻은 이득을 이제 폐지하고 중앙 세정 그 한국의 부채를 폐지하고 한국을 대신해서 부족한 세금을 여기 기한 파한 기결해서 결수했다가 걷는다. 그래서 한국을 폐지하고 거기서 얻은 이득을 어디에 부과한다? 토지 결수에 부과한다. 파한 기결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것도 이제 뭐냐면 좀 하다가 흐지부지니까 또, 예전도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 정책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정의 문란 중에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아까 이제 세 가지 중에 근본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뒷받침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삼정의 문란은 지주존엄제 신분제 바탕한 지방수정 항리 고리대금제 농민 수탈을 강화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자 그러면 농민들 지향을 쓰시오. 자 이 지향을 하는데 지향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도 그 목소리에 담고 있는 역사적 흐름에 맞게 목소리에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찾는 거죠. 역사적 흐름 속에 포면적인 내용구나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흐름 속에 찾는 거야. 이게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당시에 농민들은 뭐 지주제 폐지, 신분제 개선 그런 거는 뭐안 냈어요. 그 생각도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고 아니면 잘해봤자 삼정 문란 폐지 그 정도야. 어.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흐름이 비록 그 농민들은 의식까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맥락과 흐름을 볼 때는 뭐냐면 지주존호제와 근대사 지주존의 신분제 폐지는 근대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본 원인도 지주제나 신분제에서 찾았고요. 당연히 지향하는 것도 농민들도 근본제 지주제나 신분제 폐지를 지향할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뭐냐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직접 좀 반응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큰 흐름에 볼 때, 근대화적 큰 흐름을 볼 때, 지주제 폐지와 신분제 어떤 폐지, 이런 것들이 요 역사의 큰 흐름에 맞고, 당연히 농민들의 그 어떤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그 속에서 해석되고, 뭐냐면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요 지향은 여기에다 이제 써서 지주제약 활동한 농민적 토지 소유, 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흐름이라는 어떤 역사적 맥락을 딱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임용의 특징상, 요걸 우리까지 뭐 분석적으로 뭐 프레임이 어떻고 이게 딸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쓰시면 되면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국 통론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에 대해 시대적 정부의 한계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시대적 과제는 뭐예요? 삼정의 물량뿐만 아니라 그 지주 전호제의 어떤 개선, 신분제 개선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 지주 전호를 개선해서 뭐 토지를 분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분제를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근본적인 문제는 안 건들고 뭘 했다? 그냥 삼정의 어떤 운영을 개성하는 데만 있었고 물론 군정 같은 경우는 확판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조차도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지식인들은 앞에 얘기했죠. 응지상소에서 뭘 주장했다? 지주제와 토지 개혁을 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뭐냐면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이었고
우리 학자들 지금 시점에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의 어떤 프레임 속에도 이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돼서 어떤 이제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이나 지향과 그걸 맞춰서 그렇지 못한 정부의 단체 한계를 논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의미 해석이 좀 들어가 있어. 역사적 어떤 흐름 속에 의미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한국사 통론이나 그다음에 여기 있죠. 그 뿌셈, 신뿌셈에 있는 내용인데 신뿌셈에 보시면 관련 사료들이 나와요. 그 각각 응시장소의 부류들이 나오고 그 관련된 사료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그 작년에 요 관련돼서 또 기출문 저희 모의고사 문제도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도결, 관련된 내용과 삼정 이정층 관련된 내용인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요걸 해놨거든요. 그 다음 거에 이제 보는데, 읽어 볼게요.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근본 진주목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치막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략. 진주목에서 각종 잡세를 토지에 대하여 일괄 부과하던 L의 시행을 틈타 병영에서 사사로이 써버린 보험 한 곡을 보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배정하여 6만 양을 백징 별표하니 많은 백성들이 마침내 변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변사 등록. 백징. 세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일. 오늘의 허다한 패정은 모두 장동 김씨가 세도할 때 비롯되었다.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탐악을 부려도 징치하지 않는 데다가 더욱이 백성을 수탈하는 근원이 되었다. 중략. 머철종 임술련의 삼남의 백성이 대란을 일으킴에 겨우 어루만져 진정시킬 수 있었다. 오하기문.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9번 보면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갈 수치 방식의 뜻한 용어와 니은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철종 때 일어난 임수 농민 봉기가 있었죠. 그 트리거가 됐던 사건이 진주 밀란이에요. 그래서 진주 밀란 관련된 그 계기가 됐던 것도 쭉인데 그 중에 문제가 도교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임수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어 대응책을 이제 좀 구원을 구했죠.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교지에 응해서 응지상소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볼 때 먼저 풀어볼게. 기억에 들어갈 방식의 뜻한 용어. 요건 도결인데 이 도결이 왜 진주민과 관련됐냐면 그 관리들이 책봉하거나 유실된 한국의 미납금을 토지 결세를 몰래 포함시켜가고 농민들에게 전가시켰던 거야. 이게 이제 그 도교의 이제 뭐냐면 정결을 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웬만한 세금은 다 도교대 해가지고 토지에 불게 됐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착봉하거나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런 미납금도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 것들 도구를 걷어갖고 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띄어먹는 돈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띄어먹는 돈을 은근슬쩍 이제 도교대에다 부과해가지고 메꾸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경상우병사였던 백남씨하고 진주 아전들이 1개월당 임량이나 과도한 금액을 도교로 책정하니까 이걸 이제 농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결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밀주진, 이은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철종 인수년에 삼남의 백성들이 대단히 일으킴에 그 어루만져 진정시킬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요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삼정 이정청. 이건 문제가 되게 쉽죠? 예,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공사 문제. 그래서 공사 문제에 나왔던 것을 뭐냐면 예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그러니까 좀 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기출 문제의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런 것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요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305페이지니까 요거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올해 기출문제 나온 거죠. 올해. 예,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 가지고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읽기는 힘드니까 요거를 얘한테 좀 시킬게요. 아, 잠깐만 이게 어디야? 얘한테 시키겠습니다. 여기다. 가, 내외의 담당 관청에 명하여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늙고 병든 자,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널리 찾아 구휼구휼하였다. 담당 관청에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곡을 내어 집안 식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빌려주어 구제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으니 도성과 지방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이는 한당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서 흉년에는 백성에게 손실을 주지 않으며 풍년에는 농민에게 손상을 주지 않게 하니 진실로 구왕구왕의 좋은 법이다. 건국 초기에 그러한 뜻을 본받아 이는 다울수를 창설하였다. 성종 5년 7월 전교하기를 중략.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저축은 많지 않으니 어때 쌀일만 석을 더하고 그 이름을 의창으로 고치는 바이다. 또 여러 주부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고자 하니 해당 책임자는 주부의 이노이노와 창곡의 수량을 조목별로 조사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12년 2월 창평창을 양경과 12목에 설치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다 이익이 말하였다. 고려 초에는 넷이스를 성의를 창설하였고 성종 때에 이르러 의창으로 이름을 고쳤다. 호에서 거둔 미곡을 때마다 저축하여 완급에 대비하였다. 중략신이 생각하기를 환상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략 어책에 이르기를 환곡은 엄길가에 쌓아두면 새들로 인한 소모 장모가 있고 창고에 쌓아두면 쥐들로 인한 소모 서모가 있다 하였다. 원하시는 텍스트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올해 나온 건데, 요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기출 분석은 제가 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올릴 거예요. 그거 이제 참조해 주시고, 일단은 만료 이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를 볼게요. 요거 보기 전에 잠깐 한국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표에. 정근대 시대 한국제도 해가지고, 요번에 시험 문제는 진대법, 그냥 고려 초기 때 흑창이 있다가 의창으로 바뀌었죠. 그다가 조선시대 의창 가속 가다가 상병창으로 이름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해독법이다 그래서 뭐냐 1번 모해독, 그다음에 2번 모해, 그 3번 모해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요거 해독을 좀 보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국제도 폐지, 파항기교법, 게다가 다시 부활하고 뭐 사창법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예,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이제 그거 물론 관련돼서 설명을 쭉 했고요. 여기에서는 기출 문제와 관련된 것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용은 뭐냐? 자, 이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진대법이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진대법. 진대법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삼국사기 고국 청왕 때 나오죠. 고국 청왕이 충군기의 곡식을 이제 꺼주고 추수기에 갑독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 왕권 강화 측면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충군기에 몰락한 그 농민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다 이게 귀족 세력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들 양민으로 계속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한국제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가로 안에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니은은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고려사 식화지에 관련된 고려의 경제사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흑창이죠. 흑창. 흑창. 그래서 앞에 이제 잠깐 제가 여기 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후창을 사용했죠. 그러다 성종 때 을창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을창으로. 그래서 흑창에서 을창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평창 관련된 내용인데, 상평창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도 있었어. 예. 그래갖고, 있는데, 상평창은 우리가 물가 조절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이 물가 조절을 그 당시에는 뭘로 했죠? 쌀로 했잖아. 쌀을 뭐 풀고 걷어들이고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상평창이 뭐냐면 물가 조절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굴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료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기능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물가 조절 써도 되겠는데 이때는 좀 약간 이제 흉년하고 풍년 같은 굴적인 측면을 같이 이제 가압시켜 갖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풍년과 흉년에 따라 곡식가격을 조절했다. 빈민을 또 규제했다.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게 물가 조절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쌀을 풀고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빈민을 규제하면서도 곡식가격 조절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조선 중기 때 들어가면 앞에서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이 이제 을창보다는 완전히 상병창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을창과 상병창은 원래 다른 기간이었는데 이게 기능이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규율청으로 이름 바뀌고 그다음 상평청으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창이 이제 상평창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상평창 기능하고 을창이 통합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요때 이제 통합될 때 이제 명칭이 상진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인조 때 통합됐나 봐. 그래서 을창 기능과 상평창 기능을 통합시켜서 상진청이라고 하는데 인조 때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밑줄치 니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선시대 한국 운영 구정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에 뭐와 관련된 글이냐면 이거는 정약용 관련된 글이에요. 정약용. 이게 정약용 밑에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주가? 예. 주가 지금 밑에 제가 편집할 때 빠진 것 같아. 예. 정약용의 이제 경세유품가 거기에 이제 나온 글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경세유품 맞을 거예요. 예. 밑에 적어놨었는데, 자, 정약용이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해고법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했어요. 예. 이때 해고법이라는 걸 좀 먼저 설명하면 해독이라는 것은 그 한국의 이자분을 중앙제조에 편입시킨 거야. 이게 해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예전에는 원래 한국이라는 건 이자가 없죠. 이자가 없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근데 뭐가 있냐면 자연 소모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항공민을 놔둘 경우에는 창고에 놔두면 지가 갉아먹거나 운반할 때 이제 새거나 조금씩 조금씩 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냐면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자라는 걸 아까 비슷한 그런 걸 걸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일종의 이자가 돼버린 거야. 원래 이자가 없었다가 자연 소모비가 거의 이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자가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독법이라는 건 원래 목적이 이제 그 원래 그런 게 뭐냐면 예, 해독법의 그 얘기인데 해독법 계속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자연 소모비가 있는데 그 이자가 됐고 이자 중에 이제 보통 10%를 걷었나 봐요. 그런 거를. 예. 그래갖고 그때 일본 모해독 같은 경우에는 요 중에 1%를 떼서 중앙제종을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해독은 중앙제에 편입을 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재정이 좀 빈곤해지니까 중앙 재정을 좀 강화시켜서 3%를 또 뗐어. 이게 3분 모해독이야. 예. 그래서 3% 이자 속에 3%를 떼가지고 중앙 올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고갈이 돼버린 거야. 왜냐면 이 뭐냐면 이자분을 가지고 나는 지방에서 운영비를 썼거든요. 근데 이걸 10%, 30%를 떼가지고 중앙에 올려보니까 그만큼 결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메꾸고자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한국의 부작용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문제점이 생긴 거야. 조선후기 때. 자, 그러면 이 해독법이라는 게 왜 생겼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해독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말한 문제가 되는 해독법 있죠. 1분 모욕, 3분 모욕 하는 해독법을 얘기한 거고, 원래 해독법은 중앙의 재정을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게 그 의미의 해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자연 소모비를 일부 걷어가지고, 왜냐면 재정을 이제 이렇게 놔둔 거야. 그 장부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석을 빌려줬으면 거기에 자연 소모비 한그 10석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소모비를 떼가지고 여기 중앙 재정이 아니라 지방 해정에다 적어놨는데 그 해독법을 1분 모해록, 3분 모해록 해가지고 뭐냐면 중앙재정 올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자연 소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게 새들의 소모가 있고 창고에 들어서 소모가 있었다. 이걸 자연 소모비를 막기 위해서 평상시에 조금씩 떼가지고 보관을 해놨는데 이걸 해독이라고 한다. 이게 해독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중앙제적을 시작한 1분 모해독이니 3분 모해독이 하면서 아까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해독법의 단초가 됐던 거고 이 해독법이 바탕으로 이제 거기에 모아두면 10분의 1을 뭐 또는 3분 그 10분의 3을 중앙지정에 올리면서 이 한국제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약용이 이걸 왜 말했냐면 자신이 이제 이런 문제점 있잖아요. 일본 모해독이나 3분 모해독 한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쭉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해독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 처음에 그 발단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말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런 해독법이 중앙지정화되면서 1분 모백, 3분 모백 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해독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요 내용은 뒤에 없죠. 요거는 앞부분만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예, 해독법이 어떻게 생겼는가 부분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적용이 이제 그 경세유포에서 제시한 새로운 해독법, 해독법, 종전의 1번 모액이나 3번 모액을 개선하는, 한국제를 개선하는 그 새로운 해독법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예전에 그 기출문, 그 한국사 AI 강의 시간 자료시에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올려놨고, 그 같은 동영상도 만들었고, 음성 자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걸 또, 이렇게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의 모국을 일정 부분 해안에 기록해 제정을 하겠다. 그래서 해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지방재정 그 관련된 내용이죠. 걷고 나서 거기에 그 목록에다 올려놓고 이제 지방재정을 활용했다. 하는 거죠. 이걸 해독법인데 그 법이 나중에 1번 모해록, 3번 모해록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 중에 2%, 10% 중에 1%, 10% 중에 3%를 뭐냐면 중앙지정 올려면서 그 메꿔진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넣기 위해서 여러 가점주고가 해가지고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 병폐가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설명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해갖고 5월달이나 6월달에 올려놓을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전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제 전반적인 흐름들,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게 조선시대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그래서 좀 꼼꼼히 볼 필요 있어. 조세제도. 특히 조선 후기 때 조세제도 있죠? 이것도 나오고, 뭐, 조선정의 공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어갖고, 보강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한번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평일 때 할 수도 있고, 쉬는 날 때 이제 또 보강 잡아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후강하고, 아마 다다음 주에 뭐 어떤 식으로 제가 보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